이번 PPT에서는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PPT에서는 다른 PPT에서 마찬가지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는 함수의 극한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드립니다. 함수의 극한이란 무엇인가, 또 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계산되고 하는가, 그런 그 계산의 원리,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연속도 마찬가지예요. 함수의 연속이란 무엇인가, 왜 그렇게 연속이 되는가,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것이 이 PPT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이란 무엇인가, 혹은 왜 그렇게 되는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기본을 아는 것입니다. 기본이란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왜 그렇게 되는가 알면 그것은 기본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PPT에서는 이러한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기본을 가르칩니다. 이런 거 극한이란 무엇이냐, 연속이란 무엇인가, 또 이러한 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각각의 경우에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것이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여러 가지 식의 유형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극한값을 구하는가, 그리고 극한이라는 게 무엇인가, 극한값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수렴하는 유한한 수다, 뭐 이렇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식들이 있어요. 이런 식, 삼각함수식, 분수식, 어떤 루트식, 절대값식, 이런 그 식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이 PPT에서는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기본으로 가르칩니다. 무엇이란 무엇인가, 왜 그렇게 되는가, 이 기본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기본을 알면 스스로 응용할 수 있고 스스로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이 기본을 모르면요, 응용을 할 때도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응용하고 저런 경우는 이렇게 응용하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응용하고, 그 응용하는 때마다 그걸 다 뭐 외우듯이 기억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해 써먹어야 되고요. 문제를 풀 때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풀고, 이건 이래서 저렇고 이래서 저렇고 이래가지고 문제마다 어떻게 다 다르게 풀어야 하는, 그렇게 되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기본을 알면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하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런 걸 다 기억하거나 외우시지 않아도 스스로 응용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응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능력이 키워지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을 알고 계셔야지 다음에 응용을 하든 문제를 풀든 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을 많이 이제 극한, 그리고 극한값, 이런 걸 이제 많이 취급하게 되는데요. 자, 함수의 극한, 이런 것은 함수의 값의 극한입니다. 함수 값의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함수 값은 어떻게 되죠? 함수 값은 그래프로 그려지죠. 함수 값은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가 다 이게 함수 값을 다 이어놓으면 이제 이게 그래프가 되니까요. 이런 경우를 보면 말이죠. 이 경우에 함수는 말이죠, A에서 함수 값을 갖지 않습니다. 갖지 않는데 이렇게 우측에서 이렇게 한없이 이 우측에서 접근해 하면은 이 B라는 값에 접근을 해요. 또 좌측에서도 한없이 저축해도 접근하면 A에 그럼 B 값에 접근합니다. 그러나 A에서 함수 값은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함수의 극한이 있다고 하는가요? 없다고 하는가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 함수의 극한은 B라는 값, 바로 그것은 아니라도 B 값에 접근하는 그것을 함수의 극한 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가 A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접근할 때는
b 값에 한없이 접근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수의 극한이에요. 여기서 a에서 함수 값이 얼마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함수의 극한에서는요. 접근할 때 어느 값에 접근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에서 함수 값을 갖지 않더라도 함수의 극한은 있는 것입니다. 함수의 극한 값은 있어요. 극한 값은 a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할 때도 리미트 a가 x 플러스 방향으로 한없이 플러스 방향에서 한없이 접근할 때 b, 그리고 함수가 x 이거로 마이너스 a,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방향으로부터 한없이 a를 접근할 때 가지는 값이 b입니다. 극한값은 a에서의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a의 값에는 관계가 없어요. 접근할 때 어느 값에 가까이 가느냐 그것이 함수의 극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느 값으로 접근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따질 때는 플러스 방향에서 접근하느냐 마이너스 쪽에서 접근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극한값 할 때는 이제 두 가지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방향 쪽에서 한없이 접근할 때 혹은 마이너스 방향 쪽에서 한없이 접근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보아야 합니다. 함수의 극한 예에서는 여기는 좌극한이라든가 우극한을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함수의 극한할 때는 우극한과 좌극한을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A를 접근해요. 그런데 우측에서 접근할 때는 어떻게 되죠? B라는 값으로 접근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B의 함수 값을 갖네요. B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방향, 좌측 방향에서 한없이 접근할 때는 C라는 값에 한없이 접근한다 얘기입니다. 이때 값이 마이너스 방향에서 접근할 때 값이 C라는 얘기 아니에요. 함수값이 C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수값이 C에 한없이 접근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한없이 접근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서 함수는 무한대로 갈 때 함수는 b값에 접근하죠. 우리가 그 점근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점근선이 함수의 극한값입니다. 이 점근선이죠. 이 점근선이 함수의 극한값이 되는 거예요.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여기서는 a에서 우측 방향으로 갈 때는 한없이 어디에 접근하냐면은 y값이 한없이 무한대가 되죠. 한없이 무한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한값을 가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x 이퀄 a 플러스 방향에서는 함수값을 가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a가 여기서 이제 a가 마이너스 방향은 함수의 영역 자체가 아니니까 이쪽은 아예 논하지를 않죠. 이쪽은 논하지를 않고 이건 당연히 xa라면 이제 x 플러스 방향에서 접근할 때 y 값은 한없이 무한대가 되니까 이런 건 극한값을 가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 이런 함수죠. y x분의 1 이런 형태의 함수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x가 0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죠? x가 플러스 0으로 갈 때는 플러스 무한대. 또 마이너스 0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0으로 이렇게 한없이 접근할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게 극한값을 안 가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 0이라는 극한값을 갖죠. 또 x가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0이라는 극한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을 할 때는 함수의 극한을 따질 때는 함수 값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함수값이 있냐 없냐 뭐 얼마냐 그건 관계가 없고요. 그 a 값으로 한없이 접근할 때 갖는 그 함수의 값이 함수의 극한값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의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함수값이 있냐 없냐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도 여긴 함수값이 여긴 있고 없고 이런 거 관계없이 하여튼 접근할 때 어느 값으로 접근하느냐, A를 접근할 때 어느 값으로 접근하느냐 이거고요. 극한을 따질 때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반드시 두 개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개로 검토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함수가 극한값을 갖는다 하는 얘기죠. 함수가 극한값을 갖는다 하는 얘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극한값을 갖는다고 하죠. 이와 같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극한값이 뭐냐 할 때는 이건 답변할 수가 없어요. 이때 우극한이냐 좌극한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답변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냥 극한이 있냐 없냐 할 때는 극한이 없어요. 이건 두 개니까 어느 건지 모르죠. 이건 극한값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극한 우극한이 같을 때만 극한값을 갖는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좌우는 없고 우축만 있지만 여기는 무한대니까 극한값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극한값이 b,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서는 x가 0으로 갈 때는 뭐 좌군 우군 극한값이 없고요. 극한값이 없고,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거는 함수는 0 플러스 0이라는 극한값을 갖고, 여기는 마이너스 0값으로 극한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좌우 극한값을 보시고, 좌우 극한값이 같을 때 함수는 극한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을 때예요. 이게 같을 때, 이게 다름은 아닙니다. 이것도 무한대가 돼도 아니고, 이런 건 그냥 여기서 극한값을 갖는 거죠. 무한대로 갈 때는 이렇게 함수의 극한과 극한값, 또 함수가 극한이 있냐 없냐 하는 경우는 양쪽으로 동시에 해서 이 값이 같을 때입니다. 이것이 이 함수의 극한을 따지는 기본적인 이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함수의 극한을 더욱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극한값이란요, 함수의 극한값이란, 이 함수의 극한값이란 함수의 x값이 a에 접근하는데 플러스 방향 양쪽으로 다 접근해서 그 값이 모두 l이라는 유한한 한 개의 값을 가질 때 이것이 이제 극한값이 있다고 하고, 이 값이 극한값입니다. 이 함수의 값이죠. 함수의 값이 y값입니다. 함수의 값이 a의 플러스 방향 혹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무한히 접근할 때, 그때 양쪽 플러스나 마이너스 방향 똑같이 l이라는 어떤 유한한 한 개의 값을 갖는 것입니다. 유한하지만 두 개의 값을 가지면 이건 극한값이 아니에요. 유한한 한 개의 값일 것입니다. 또 한 개의 값이라도 그것이 무한하면 안 되죠. 무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한하고 또한 한 개의 값을 가질 때, 이 경우에 이때 이것을 함수의 극한이 있다고 하고, 이것을 함수의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극한값 쓸 때 C 이렇게만 쓰는 거요. C의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을 두 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C에서 극한값을 갖냐 안 갖냐 물어볼 때는요, 이 양쪽을 다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두 개가 어떤 똑같은 유한한 한 개의 값을 갖을 때, 그때 함수는 극한이 있다고 하고, 이 L값을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따질 때는 C라고 하면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해서 두 개로 검토하시고, 0으로 갈 때는 플러스 0의 방향, 마이너스 0의 방향은 두 개를 다 검토하시고, 무한대로 갈 때는 보통 이렇게 해서 플러스 무한대,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구별해서 쓰죠. 이런 경우에는 구별을 안 합니다. 0이라고 할 때도 구별을 안 쓰고 쓸 때는 플러스 0의 방향, 마이너스 0의 방향 이쪽 두 개를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값이 같을 때, 양쪽 값이 다 같을 때
유한한 한계의 값을 가지며 그때 이것이 극한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 유형을 보면 말이죠. 유형을 보면 극한값이 있는 함수는 수렴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극한이 0인 걸 0으로 0 나누기 0 이런 것이 이제 극한값을 갖죠. 0 나누기 어떤 숫자다 하면 0이 되는 거고, 그렇죠?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면 그건 무한한 게 되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는 겁니다. 여기가 0이고 분모가 0이 아니면 이건 0이니까 이건 0으로 그냥 극한값 계산할 필요도 없이 되는 거고, 또 여기가 어떤 숫자고 분모가 0이면 이건 무한이 되기 때문에 이건 극한값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극한값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져보고 계산해야 되는 경우는 분모도 0이고 분자가 0인 이런 경우가 이제 극한값이 있냐 없냐 혹은 극한값이 이제 수렴하는데 어떻게 수렴하느냐 그런 거죠. 수렴할 때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것도 그렇죠. 무한대 나누기 0이면 무한대니까 무한대고, 또 0 나누기 무한대 어떤 숫자 나누기 무한대 하면은 이거 뭐 0이죠. 또 무한대 나누기 숫자면 이건 무한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따져볼 필요도 없고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수렴하느냐 이런 걸 이때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요. 어떤 숫자에다가 무한대를 곱하면 이건 무한대죠. 그렇죠? 어떤 수에다 무한을 곱하면 무한대예요. 그럼 계산 하나만 하죠. 그러나 0하고 거의 0하고 무한대 이걸 곱하면은 이건 우리가 따져봐야죠.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문제에 또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정해진 유한한 숫자라면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것이고, 여기가 유한한 숫자라면 이거 무조건 무한대가 되죠. 숫자를 빼봐야 무한대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게 양쪽이 무한대가 되면 이때는 또 우리가 수렴하는 이거를 따져봐야 돼요. 이걸 따져봐 가지고 이건 이제 다 계산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의 유형은 분모 분자가 다 0이 되든가 분모 분자가 다 무한대가 되든가 혹은 0 곱하기 무한대가 되거나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를 계산해보고 그 수렴 여부를 따져보고 또 그 수렴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0 나누기 0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의 극한값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무한대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0 빼기 0은 어떻게 돼요? 극한값이. 이게 0이죠. 뭐 0 빼기 0은 0이죠. 뭐 0에 가까운 무한이 가까운 값에서 무한이 가까운 값을 빼봤자 또 더해봤자 그게 뭐 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0 값을 두 개 더 봐야 0이고 극한값이 0이고 극한값이 0인 걸 뭐 빼봐야 0이고 이건 무조건 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 유형은 요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그 함수의 극한값 중에서 말이죠. 이 일반 함수 말고 삼각함수의 극한값에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함수 같은 거 이제 극한값이면 f에서 이제 fx라면 뭐 a에서 뭐 플러스 방향으로 접근할 때 마이너스 방향으로 접근할 때 그렇게 하는데요. 사인 삼각함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x가 플러스 마이너스 0 사인 x 이건 우리가 사인 함수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0 어느 쪽에서 가더라도 0이죠. 사인 함수는 그래프상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사인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사인 x가 무한대로 가면은 0일 때는 사인은 당연히 이렇게 사인 0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0인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가는데 무한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죠? 무한대로 간다면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요. 여기 끝에 가면은 함수값이 저 사인이 이 위에 올라가 있는지 중간인지 밑으로 내려간 건지 중간인지 밑으로 내려간 건지 위인지 이거를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무한대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함수 이 그래프에서 어느 위치인지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0이라는 위치가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로 봐도 그 0, 함수값이 0이고 다 좌측에서 우측에서 가는 0인데 이런 경우에는 무한으로 가면요. 무한대 가서는 이게 정점 꼭지점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0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이 함수값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플러스 1의 쪽인지 마이너스 1 쪽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워낙 무한대로 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함수값이 이랬던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1하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수밖에 없겠죠.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개의 값을 갖기 때문에 무한대라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두 개의 값이죠.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여기 무한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인지 아래 여기인지 위인지 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두 개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x 이렇게 다 여기 동시에 나왔는데 이런 경우 이제 제가 이제 쉽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이걸 이제 다항식으로 풀라고 했죠. 다항식으로 푸는데 보통 두 개 한까지만 외우고 계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sin x는 x 마이너스 3팩토리얼 분의 x 3승 플러스 또 뒤에 뭐가 나오는지 몰라도 두 개 한까지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론 홀수니까 5팩토리얼 분의 x 5승이 나오지만 그러면 이게 이렇게만 가지고 계산하시라고 그냥 계산식은 x로 나눴으니까 이건 1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x는 3팩토리얼 분의 x 3승 이걸 x로 나누면 x 자승이 되죠. 이제 더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보시면 이게 플러스 0이 되든 마이너스 0이 되든 이건 뭐 아무래도 0이에요. 플러스 0이 플러스 쪽 0이 되든 마이너스 0이 되든 이건 0이니까 이 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 극한값이나 뭐 이것을 제가 이제 이런 다항식으로 바꿔 쓴 거는요. 우리가 다항식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sin x에 대한 다항식으로 푼 거고 이것이 상당히 정밀한 다항식이고 정확한 다항식이고 또 컴퓨터는 이렇게 해서 푼다고 했어요. 컴퓨터는 이걸 계산하는 회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뭐 그림을 그리고 식을 만들고 이런 거 뭐 삼각함수 뭐 코사인 사인 변경하고 뭐 삼각함수 공식도 쓰고 그러는데 그런 건 다 아날로그 방식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디지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편하겠어요. 이 정확한 방법이고 정확한 수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때 수학적 디지털 방법이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디지털화 해야지 이런 디지털식으로 컴퓨터는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더 편리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 같은 건 이제 이건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함수는 이렇게 그리잖아요. 2분의 파이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주기 함수라고 그래가지고 반복적으로 이게 나오니까 2분의 파이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무한대. 2분의 파이보다 크게 접근하면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죠. 이렇게 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2분의 파이에서는 여하튼 극한값을 가지지 않아요. 무한대 값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x가 이제 플러스 방향에서 갈 때 여기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서는 안 그렸지만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방향 이것이 마이너스 2분의 방에서 플러스 방향이면 이쪽에서 오는 거죠. 이쪽에서 오는 거니까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이제 x방향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때 이게 이제 주기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탄젠트 그림이 나오니까 그래프가 나오니까 이때는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됩니다. 탄젠트 함수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론 0에서 극한값은 0이죠. 이런 데서는 함수값이 다 극한값이 되죠. 함수값이 다 극한값하고 같은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탄젠트 함수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인 함수나 애매한 함수는 이걸 당식으로 풀어서 디지털식입니다. 이건 디지털식이에요. 해서 이렇게 이거 가지고 저기는 계산하는 거죠. 컴퓨터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더 편리할 때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 경우에 리미트 x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이건 0이죠. 얘가 무한대니까 0입니다. 그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자승분의 3x자승 마이너스 1 이것을 푸는 방법은요, 원래 원칙적인 방법은 x자승으로 나눠서 3 마이너스 x자승분의 1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0이 되니까,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답은 3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래 수학적인 방법이고요. 우리가 그냥 간략하게 풀기 위해서는 제일 높은 차수의 계수만 이것이 답이 되죠. 그 이하 차수는 무시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제일 높은 차수로 나누면 그 다음 차수는 x분의 1이든 x자수분의 1이 되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연히 x분의 1이도 0이 되니까 이 참은 1차 이하에는 전부 다 무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높은 차수의 계수만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건 1분의 3이니까 3이에요. 그 다음에 x자승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만 해도 무한대인데 x자승이니까 이건 무한대니까 이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뭐 값을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무한대니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이것도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존재하지 않음. x가 무한대로 갈 때 사인 x는 저 무한히 끝에 있는 뭐 사인 그래프인데 그건 뭐 무한이니까 어딘지 모르죠.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때는 그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무한하지는 않지만 값이 뭐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이게 한계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한 1인지 마이너스 1,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나오니까 어느 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 경우는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인데 유한하죠. 유한하지만 값이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모르잖아요. 한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입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5의 x승, 이건 5의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무한대승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되는 건 뭐죠? 지수가 마이너스 가면 분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5의 무한대승분의 1, 이건 0이 되죠. 5의 무한대승분의 1, 0입니다. 그 다음에 2의 x, 그것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2가 어떻죠? 1보다 큽니다. 1보다 크니까 클수록 올라가고 작을수록 이렇게 돼가지고 x축에 접근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0입니다. 2의 x 이게 1보다 크니까 1보다 2.7 얼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니까 2.7에 뭐 2만이라고 생각, 2의 무한대 승분의 1이니까 0입니다. 이것도 이런 경우는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거는 무한대죠. 무한대니까 이거 유한한 값이 아니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극한이 없습니다. 이거 무한대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한대, 유한한 것이 아니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 이제 다시 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 간다더라도 이건 같이 마이너스 3승이 그대로 같이 똑같이 나눠지니까 1분의 3 이렇습니다. 사인 마이너스 x는 사인 플러스 x와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무한히 가지만 이것도 1 아니면 마이너스 1 두 값을 가지고 거기서 왕복 운동을 하니까 이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요, x가 어떤 실수값
0이나 3, 루트, 1, 루트 2라고 어떤 하여튼 실수값으로 접근할 때 그때의 경우입니다. 0이나 0도 포함하죠. 어떤 실수값으로 접근할 때입니다. x가 4로 접근할 때, 무한히 접근할 때 이런 식은 그냥 4를 대입하면 되죠. 7입니다.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갈 때 이건 5의 0승이 돼가니까 이건 1이죠.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갈 때 2x 이게 0으로 가니까 이것은 1이죠.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이건 어떻게 됩니까? 0이 아니에요. 0이 되면 이건 분수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죠. 아주 0에 가까운 수입니다. 무한히 0에 가까운 수예요. 무한히 0에 가까운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완전히 0은 아니니까 함수가 이게 분수로 쓸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게 무한히 0으로 가면 이건 무한에 가까운 수가 되죠. 무한에 가까운 수. 이게 0에서 플러스로 가면 이게 플러스 무한대가 될 거고 0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지만 여하튼 간에 이거는 무한대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 sin x분의 1인데 이런 경우에는 x가 0으로 갈 때 x는 0이 같죠. sin x분의 1은 이게 이제 sin 여기가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sin x분의 1은 극한값이 없어요. 근데 이건 유한하단 말입니다. 그 제일 커봐야 1이고 제일 작아야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유한한 값이고 x가 0이니까 이것은 0이 됩니다. 극한값은.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도 x가 3으로 간 데는 x가 3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x가 3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3에 무한히 가까우니까 이건 분수가 돼요. x equal 3 오면 이건 분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건 아직 완전한 0이 아니기 때문에 x 극한으로 가까워지는 이제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0분의 1이니까 무한대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하고 틀린 점은 이제 이런 경우에 x가 플러스 방향으로 타면 x 3보다 조금 크게 들어가면 이게 플러스 무한대가 될 거고 3이라고 했지만 마이너스 3 쪽으로 3보다 작은 쪽으로 해서 가면 이제 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0이 돼 가니까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x가 플러스 방향으로 가나 마이너스 방향으로 접근하나 이미 자승을 했기 때문에 이 값은 이제 플러스가 되죠. 이건 플러스 무한대만 됩니다. 요거는 이제 3 플러스냐 그런 경우는 3 플러스인 경우는 0보다 크니까 플러스 무한대 3 마이너스가 되면은 요게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요게 더 작으니까 요것이 이제 그땐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나 이 경우는 좌나 우나 다 이거 자승을 해서 플러스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무한대만 됩니다. x가 0의 자승 나가니까 이건 또 그냥 0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요, 극한값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공통적인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극한값의 유형에 따라 관계없이 이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보면 이제 이걸 직접 대입하시는 게 돼요. 이거 0분의 0이 아니거나 무한대분이 무한대가 안 되면 이런 건 직접 대입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같습니다. 이런 건 x가 한없이 2로 갈 때 이거죠.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는 x는 2 해도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x가 2 해도 무한히 갈 때도 그때 이제 2의 값을 대입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급수값이 이제 극한값이 있다면 이게 계산이 될 겁니다. 무한히 2로 다가갈 때, 그러니까 그때 2라는 값을 넣어야죠. 그때 이제 3분의 21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3, 요건 x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것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x 이퀄 3인데 여기도 3 되면 0이 되잖아요. 0분의 0 이런 식이 돼요. 이런 식이 되는데 이거는 0분의 0이니까 이거를 기수로 나눌 수가 없죠. 기수로 나누는 그렇죠. 무한대라면 이게 무한대라면 이게 1이 되겠네. 1이 되겠네. 이게 3이니까 이게 또 0이고 이것도 0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되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를 해야 돼요.
분모가 0이 되는 걸 제거를 해야, 이 분모가 0인 게 제거가 되죠. 3분의, 여기 3이니까 6분의 7이 되네요. 6분의 7. 여기서 0이 되는 걸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면은 이쪽에 0이 되는 부분이 제거가 될 겁니다. 약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해서 분모가 0이 되는 걸 제거를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분모를 갖도록 해라. 이건 뭐 우리가 뭐 당연한 거죠.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일단 같이 만들고, 이건 2x가 이제 1위로 내려와서 뭐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건 이제 2x가 이게 이거 분자로 분모로 이거 가니까 10x 이렇게 되죠. 그럼 x를 나눕니다. x가 나눠야죠. 안 나눠지고 x가 여기 남는다면 0이 되는 거고, 여기가 x가 없어지면은 여기가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눠져야죠. 나눠지면 이제 이 또 0이 되고, 10 곱하기 5분의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50분의 3, 이렇게 유한한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통분모열, 이런 공통분모 한다는 건 이건 당연하게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분수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뭐 문제가 풀리는 문제는 다 이렇게 약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유한한 값이 나오니까. 여기에 뭐 x 차승이 나왔다면 이것도 이제 나중에 계산이 되겠죠. 만들어 될 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모를 공통분모로 만들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괄호가 이렇게 해서 뭐 괄호에 몇 승 뭐 이렇게 쓴 거는, 이거는 괄호를 풀어야지 알기가 쉽죠. 괄호를 풉니다. 괄호를 풀면은 이거는 x좌승 마이너스 6x, 이건 뭐 이건 인수분해가 이게 두 개 되지만 이건 큰 의미가 없죠. 분모가 뭐 이거 하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떡하죠? x로 나눠봐야 이거 없애야 되니까 x로 나누면 다 x가 들어있어서 2분의 x 마이너스 6. 근데 이제 x가 0으로 가니까, x로 0으로 가니까 0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죠. 이것도 보면은 0이 되고 이것도 0 아니에요? x 마이너스 3에 0이, 여기 0이 되면 3의 자승 마이너스 9, 이건 0분의 0의 형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트를 없애고 이제 분수한 수를 나눈다. 이거 저기 루트가 있으면 우리가 감을 잡기가 좀 힘들어요. 감을 잡기가. 그래서 이건 가능한 한 이제 루트를 없애도록 해야 되는데, 루트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이제 루트 x 플러스 5 플러스 3을 분모 문제 곱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남고, 분모에는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4니까 0이고, 여기도 x가 4니까 9, 그러니까 0분의 0인데 문제가 풀어지려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어느 쪽에 0이 하나 없어지고 뭐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건 나누면 여기는 1이 되니까,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5 플러스 3분의 1, 이건 1이 되는 거죠. 1, 여기 나누면 이제 약분이 되면 이거 분자가 1이 되니까, 그럼 0을 4를 집어넣으면 9, 루트 9니까 3 더하기 3, 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가 있을 때는 이제 어느 쪽을 루트가 있더라도 없애세요. 그래서 분수함수가 되고 이렇게 만들다 보면 또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유리함수가 되려면은 이게 어떻게 없어져야지, 이게 계속 0으로 남겨놓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으니까 분모가 0이 안 되게끔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0분의 0의 식이고, 다항식으로 전개한다는 것이 이제 그것입니다. 이런 것 보면은 x가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야 똑같이 0으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말이지요. 이런 경우 우리가 x의 다항식이 이게 x가 2x로 바뀌었으니까 x 3팩토리얼분의 2x의 3승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건 나누면 여긴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3팩토리얼 뭐 x 자승으로 나가는데 0이니까 이건 다 무시해 버리면 되고요. 답은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이제 다항식으로 풀어서 디지털식으로 만들어서 푼 것입니다.
이번에는 절대값 함수에 대한 극한값의 계산입니다. x가 3으로 될 때, 3으로 접근할 때 x-3분의 절대값 x-3이에요. 이거 보면 이제 분모 분자가 같아서 이것도 0으로 되고 이것도 0으로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절대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x가 3보다 크면은 그대로 x-3이에요. 그렇죠? x가 3보다 크면 이게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x가 3에서 플러스 방향, 3보다 큰 방향에서 접근하는 거죠. 플러스라는 건 3보다 큰 방향에서 3으로 접근하니까 이 절대값이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그대로 x-3 이렇게 쓰죠. 양수가 되니까 이것이 그럼 x-3분의 x-3 1 이렇게 됩니다. x가 3보다 크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똑같이 0분의 0인데 x가 3보다 작은 방향에서 접근한다면요, x-3-라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x가 3보다 작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되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절대값은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값을 만들려면 이것이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이게 플러스가 되죠. 이 전체가 이 절대값이라는 건 플러스 값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x가 3보다 작으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값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또 붙여야 돼요. 그럼 이것이 전체가 이제 플러스 값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x가 3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극한값이 우측에서 플러스 방향에서 접근할 때는 1, 그렇죠? 또 마이너스 방향에서 이렇게 접근할 때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한값이 두 개가 되니까 좌우가 다르니까 이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플러스 방향하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값이 두 개 아니에요. 이게 하나가 돼야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이건 극한값이 두 개니까 좌측 방향과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쪽에서 그 값이 다르니까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측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해요. 1. 그렇죠? 저 좌측으로부터의 극한값도 존재해요. 그러나 여기에 이 함수의 극한값은 양쪽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르니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측 극한값은 분명히 있어요. 좌측 극한값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값이 다르니까 이 함수나 x=3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x=3에서 그냥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우방향, 좌방향 동일한 같은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x=3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x는 무한히 3 플러스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해요. 또 3 마이너스로 접근할 때는 존재해요. 그러나 x=3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값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의 값을 가져야 돼요. 이 두 개의 값을 가지니까 안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함수값 3은 함수값이 없어요. 이 함수는 x=3을 포함하면 안 되죠. 포함하면 0분의 3이라서 식 자체가 정립하지 않고 함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3에서는 함수값이 없어야죠. 그리고 이건 함수의 영역이 아니죠. 이런 건 3은 함수의 영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튼 이래서 절대값이 이제 이렇게 절대값에 대한 함수값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이걸 구별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극한값의 계산은 함수를 다항식으로 풀어서 계산하면 쉬워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전번에다 처음에 다항식과 나머지 정리에서부터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함수는 다항식으로 풀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항식으로 계산한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컴퓨터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디지털로 다 계산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sin x = 0 하면 0, 이 0이 0으로 가죠.
이것도 0분의 0 이런 형식입니다. 이런 형식 같은 경우에 삼각함수이든 다른 함수도 마찬가지야. 자, 이런 경우에 x분의 1로 해서 x 마이너스 이거 당식으로 풀면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 x 3승 뭐 이렇게 됩니다. 두 개까지만 뭐 외우셔도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 나누기 3 팩토리얼 분의 x 자승. x가 0으로 가니까 x가 0의 0승이니까 이건 당연히 0이니까 이건 1만 남아서 답은 1입니다. 또 이러한 경우도 보시면요. 이러한 경우도 보시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코사인 x 그렇죠? x가 0이 되니까 이건 또 1분의 1이에요. 1분의 1인데 하여튼 두고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가? 그럼 x분의 1 곱하기 코사인 x예요. x분의 1을 당식으로 하면 1 플러스 x 자승 이렇게 되고 이건 외우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코사인 x는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x 자승 뭐 이렇게 나가요. 그럼 이걸 실제로 곱해보자고요. 처음에 이거 곱하면 1이죠. 예, 1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기 곱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x 자승이니까 0에 0이 자승이니까 이건 뭐 0이죠. 그 다음에 다음하고 곱할 필요도 없죠. 그냥 0으로 다 가니까요. 그럼 두 번째 걸 곱해보죠. 두 번째 거하고 2라고 곱하면 어떻게 되죠? x. x가 0으로 가니까 0이죠. 그러니까 이거 더 다음한 곱할 필요도 없고 이것도 x 자승이니까 또 해봐야 다 0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탄젠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 이것도 x가 0으로 가면 이쪽도 0으로 가고 탄젠트 x도 0으로 가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것도 그냥 이거를 당식으로 풀면 탄젠트 x는 x 플러스 3 팩토리얼 3분의 x 3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가요. 두 번째 한까지만 우리가 이게 뭐 기억을 한다 하면은 이거 계산하면 1 더하기 이거 뭐죠? 3분의 x 자승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뭐 x 자승은 0의 0승이니까 이거 계산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1이 됩니다. 또 이건 x가 무한대로 갈 때 sin x 이거 무한대로 가고 sin x 값은 커봐야 1, 또 작아봐야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0이 되겠죠. 무한대분의 1 혹은 마이너스 1이니까 또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건 어떻게 되죠? 이것도 뭐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고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또 0이 되네요.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 이건 x도 무한대로 가고 탄젠트 x는 무한대로 가는데 이때는 값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는 x분의 1이고 탄젠트 x가 x 플러스 3분의 x 3승 뭐 이렇게 나간다고 했죠. 그럼 이건 첫 번째 항은 1이 되고 두 번째 항은 3분의 x 3승이 돼, x 자승이 되죠.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무한대항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은 더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건 극합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 사인 함수만 했지만 사인 함수가 아니라도 어떤 함수라도 돼요. 어떤 함수라도 당식으로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컴퓨터가 그 내부에서 계산하는 디지털 계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시면은 그 극한값 계산이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러한 로그 함수인데요. ln 이건 로그 내추럴 이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했죠. 자연 로그죠. 미수가 로그 2라는 자연상수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ln이라고 했죠. 이건 로그 2의 2의 a승 그런 겁니다. 이건 ln 2의 a승이죠. 이거는 이런 경우에 a가 4보다 마이너스 쪽에서 4로 무한히 접근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a에다가 여기다 4를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ln 2의 4승 ln 2의 4승 그러니까 이건 a가 이 앞으로 나오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4 ln 2 이렇게 됩니다. ln 2니까 ln의 2는 1이죠. 로그 2의 2니까 이게 발음이 숫자 2하고 영어 2하고 똑같아서 우리로서는 조금 혼동이 되지만 그러니까 이건 영어로 2입니다. 자연상수 ln 로그 2의 2 그러니까 이거는 1이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자연 로고입니다. 자연 로고에서 5 플러스 5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4분의 a 이렇게 되면은 5 플러스로 가니까 이 같은 0보다 커야 되죠. 0보다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건 안 되죠. 0보다 크게 들어가서 5 하면 이게 1이 되고 ln a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자연 로고에서 3 플러스 이 로고 함수는 여기가 반드시 0이 돼야 된다고 했죠. 로고 함수는 그래프가 전부 다 x보다 큰 자리에서 그래프가 만들어지지 x가 이 마이너스 쪽에서는 그래프가 안 만들어져요. 여기서는 성립이 안 합니다. 함수가. 그러니까 이건 항상 3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죠? 이게 거의 0 아닙니까? 플러스 0이죠. x가 3 플러스로 가니까 플러스 0이 되면 3 마이너스 x가 3 저기로 되니까 조금 작게 가면은 이제 여기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0이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못하면은 ln 로그 함수는 이렇게 가죠. 로그 함수에서 배울 점이 거의 수평이에요. 이건 거의 수평으로 가는데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나누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n이 ln보다 너무 훨씬 무한대 정도로 커진다 이거죠. 나중에 무한대라고. 이건 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뭐 올라가는 등 많은 등 하는 거 아니에요. lnx는 우리가 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보았지만 이건 무한대가 되겠다. 정 계산을 못하면 이렇게 생각해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값이 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3보다 작은 값에서 접근해야죠. 3보다 우측에서 접근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안 됩니다. 리미트 x가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갈 때 사인 x는 지금 뭐 그래프로 보면 원점을 지나니까 이건 0이죠. 코사인은 0에서는 0x 원점에 대해서는 이게 플러스 1 값이니까 그냥 1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탄젠트 x가 0에서는 0을 지나가는 연속인 곡선이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0이 되죠. 그다음에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사인 x5의 사인 x 다항식으로 풀면 이렇게 되고 이걸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관계없이 1입니다. 코사인 x는 어떻게 되죠? 이게 0으로 갈 때 이건 1이니까 이건 무한대네요. 여기 이렇게 풀긴 풀었지만 그냥 바로 무한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0이고 코사인 x는 1이니까. 그 다음에 탄젠트 x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풀면은 1이 나오고 여긴 다 0으로 되니까 이건 1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에 관계없어요. 이런 경우는요. x분의 sin 5x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하나의 변수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같이 5x를 만들어 줘야 되죠. 5x를 만들어 주면 이걸 t라고 하면은요. 이걸 t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x가 0이 되면 5x도 0으로 가고 t도 0으로 가고 t분의 sin t 이건 1 아닙니까? 이건 1이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풀어서서 이건 뭐 외우지 못하면 이렇게 풀어서 가지고 이건 t분의 t 1이니까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5t, 5t 요걸 이제 같이 맞춰줘야지 이런 값이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5x 이쪽에 이제 5x로 만들려면 여기를 5x가 만들려면 여기도 5도 곱하고 여기도 5도 곱해서 이렇게 되면 여긴 5x 곱하고 이제 2는 이쪽으로 빠지고 이렇게 되고 2분의 5 이건 같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아까 얘기대로 5x t로 놓으면 이건 이거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같으면 관계없습니다. 0으로 가고 1이 되니까 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사인 함수 같은 건 똑같아요. 이건 이렇게 넣어서 풀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인의 극합값의 경우에는요. 이건 이제 다항식으로 전개하실 때는 3x를 x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전개하시면 돼요. 3x, 3x 3승. 이건 5x, 5x, 5x 3승. 이걸 그냥 x라고 전개하시면 되죠. 그건 마찬가지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x3, x를 밖으로 빼놓으면 3 나누기 뭐 3 팩토리얼분의 3x 차승. 여기는 3 팩토리얼분의 5x 차승. 이게 차승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건 약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항은 다 0의 영승이니까 다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3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그 코사인 무한대로 갈 때 코사인 x자승 플러스 x분의 1 여기서요. 이 리미트 무한대라는 건 이 앞에 이 값에 가서 붙는 거기 때문에 코사인이 무한대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리미트라는 건 이 값에 무한대니까 이 리미트가 이 안으로 들어가도 돼요. 이 안으로 코사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0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0은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이면 거의 0이죠. 거의 0. 예? 무한대승. 1 플러스 거의 0에 여기 무한대승. 희한하죠? 0이 무한대승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거의 2하고 똑같은데 2하고 거의 똑같은데 이걸 무한대만큼 곱하면은 이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2.72828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여태까지 얘기하던 자연상수 이값입니다. 자연상수 이값. 자연에서 많이 쓰여지는 이값 자연상수가 이걸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연상수의 그 리미트 값입니다. 이제 이러한 식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조금 어렵다고 보겠지만은 이거 식을 푸는 방법은 내내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 무리수가 이거 잘 보면은 5로 가면 여기 1이죠. 그럼 0이 되네요. 여기 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루트 6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이제 이게 1이니까 또 1 마이너스 이렇게 0분의 0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0분의 0이 되는 형식인데 이게 좀 이런 경우에 루트가 있으면은 어떻게 루트를 빼서 이제 좀 실감 있게 우리가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루트 6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면 이게 이제 다시 루트 6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면 a자승 마이너스 b자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긴 6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긴 이게 붙으니까 그대로 이 분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5 루트 6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보면요. 이걸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5 마이너스 x 되죠. 5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약분이 되게 돼 있어요. 약분이 되면 문제가 풀리지. 약분이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럼 약분이 되니까 여기다 이제 그 다음에 x 5를 대입하면 이건 루트 6 마이너스 5 루트 1 그러니까 1 이게 3이 되고 분자는 여기 약분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서 복잡한 것 같지만 이 루트를 없애가서 풀어주면은 이렇게 약분이 되고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요. 이것도 보면 이걸 한번 보자. 이런 경우에는 루트 6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루트 6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부모 문제에 똑같이 곱해지죠. 그러면 이건 6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여긴 x 마이너스 5. 그럼 이거 이제 인수분, 이 약분, 이걸 없애고 싶다 하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요건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그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만들고, 그렇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빼줘야죠.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2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플러스 5,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2-x나 여기도 2-x가 돼서 약분이 시키는데 이건 약분이 되는데 이건 그대로 남죠. 이거는 약분이 돼 가지고 이쪽은 약분이 돼 가지고 아까처럼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여기가 0이 되니까 0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요. 여긴 유한한수고 이건 3이 되고 이건 0이 되고 0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건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극한값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그 약분이 돼가지고 하면 이게 상수가 다 남아서 유한한 극한값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부모 문제 이게 뭐 상당히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이것도 이런 경우 이제 분모 분자에 이거 다 루트를 없애려면 이거 짜게 되는 거 루트 7 마이너스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 대신 루트 7 마이너스 플러스 2 이거 하나 곱해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없어요. 분모도 이 짝으로 곱해주면 여긴 루트 여기에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곱해야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짝이 되는 걸 다 곱하면 이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짝을 곱하니까 분모 분자에 곱하고 이거에 짝을 곱하려면 분모 분자에 또 곱해주는데 이 식은 상당히 뭐 복잡해가지고 뭐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이렇게 뭐 하나씩 풀어나가면 돼요. 이건 이렇다 하는 것만 보여주면 사실 이게 복잡해서 못 푸는 문제고 이렇게 하나씩 풀어나가요. 일단은 분모에다가 그 짝을 곱해줘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 이거 플러스 3 이렇게 곱하죠. 그러면 이제 분모는 여기서 1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9가 돼요. 그리고 분자는 이렇게 됩니다. 분자는 뭐 그대로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x3으로 갈 때는 이거 이제 3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럼 이제 분자는 다시 이렇게 돼요. 3 마이너스 x. 근데 이것도 좀 루트까지 끼고 이것이 루트가 같은 값이 아니라서 어떻게 더 줄여지진 않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 분모에 대한 짝을 곱해주는 거예요. 루트 7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그 짝은 루트 7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이걸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대로 있고 이게 뭐 식이 복잡한 것 같지만 잘 보면 이거는 이거 두 개 곱한 거는 7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아니에요. 그렇죠? a자승 마이너스 b자승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남아요. 남아 보면 잘 보면요. 이게 3 마이너스 x죠. 3 마이너스 x. 3 마이너스 x예요. 3 마이너스 이게 약분이 되네요. 3 마이너스로 약분이 되죠. 이것도 3 마이너스 x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만 남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분모 분자가 뭐 0이 안 나오고 어떤 상수가 나오지 않겠어요? 3 빼면 루트 4니까 2 더하기 2, 4. 여기 3 빼면 루트 9니까 3 더하기 3. 4분의 6,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보기에는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요. 하는 그 수학 식에 대한 절차, 푸는 절차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분모 문제 이렇게 해서 가능한 분모를 한번 이렇게 무리수 없는 수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무리수가 두 개지만 이게 짝으로 곱해주면 요게 이제 유리수로 변하면서 이게 약분이 되도록 변하는 겁니다. 이게 약분이 안 된다면 또 뭐 아까 같은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무한되거나 그러는데 이게 유한한 급수 값이 되려면 이렇게 다 약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약수가 돼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0이 아닌 상수값의 그 극한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분의 3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유리함수의 극한값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분모 보면 0으로 가요. 3이니까 분자도 3의 자승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것도 0이 됩니다. 0분의 0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우리가 볼 때 극한값이다 가지려면 하여튼 분모가 0이 되지 말아야죠. 분모가 0이 되면 어떻게 다 무한대가 되거나 0분의 0 하면 또 결정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하튼 이게 분모가 0이 아니게끔 돼서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뭐가 계산이 돼요. 이게 남아있으면 계산을 못합니다. 이게 남아있고 여기가 어떤 숫자가 남으면 무한대고 여기가 0으로 돼 있으면서 또 여기다 0이면 이제 이걸 풀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결정할 수 없으니까 더 풀어야죠. 그 풀어지기 위해서는 하여튼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래서 분자를 이렇게 인수분해 하다 보면 x-3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분하면은 x 플러스 1이라서 이게 4가 됩니다. 이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요, 마이너스 3이면은 x 플러스 3, 이거 마이너스 3이니까 0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7 플러스 17, 이것도 0에 0분의 0인데 이것도 하여튼 이 분모가 0이 아니게끔 어떻게 바뀌어줘야 돼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를 하면요. 인수분해하면 a 3승분의 b의 3승이죠. a가 x고 b는 3에 해당하는데 이거 인수분해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그래서 A 삼성 플러스 B 삼성은 A 플러스 B, A 자승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자승.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A가 X고 B가 3이니까 X 플러스 3 되고 X 자승 마이너스 AB니까 X 곱하기 3. 그렇죠. 이거 3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3의 4승이니까 9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또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3을 대입하면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3, 3은 9. 또 9. 그래서 27이 되네요. 27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9, 9, 9. 그래서 27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가만히 보면 눈에 좀 보이네요. x를 뺄 수가 있죠. 이게 다 이것 하면 0분의 0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x를 빼면은 요건 약분되고 x 플러스 3분의 2 x가 0이니까 이건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또 이러한 함수에서는 x가 무한대가 되니까 금방 알 수가 있죠. 4분의 6은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여기서 극한값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x가 무한대 플러스로 무한대로 갈 때는요.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x 플러스 2, 6x 플러스 2 이게 12죠. 12니까 여기 9니까 마이너스 3을 해줘야죠. 그러면 이건 리미트 x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6 마이너스 4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극한값은 0이에요. 극한값은 3분의 2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0이 됐죠? 이게 0이니까 3분의 2예요. 근데 이 0이 어떤 0이에요?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극한값은 3분의 2다. 3분의 2보다 마이너스 0만큼 마이너스가 되니까 3분의 2보다 작은 값인데요. 3분의 2보다 작은 값이 됩니다. 또 이런 경우에 마이너스로 만약 간다 하면은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이 없지만 한번 넣고 계산해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된다면 똑같은 식이 나오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0이나 같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플러스예요. 그래서 3분의 2보다는 플러스 값입니다. 이건 0이 마이너스인데 이게 0이 거의 가까운 마이너스니까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2분의 3이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 볼 때는 이거는 아주 거의 0만큼 작은 거고 이건 0만큼 커요.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그래프는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땐 2분의 3에 가까이 가는데 그거보다 아래쪽으로 가 마이너스니까 그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점근선이에요. 이게 점근선. 이게 점근선이 되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x는 점근선인데 2분의 3의 아래쪽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은 계속 무한대 가면 2분의 3이 점근선이 되는데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 점근선 위로 무한히 이 점근선에 가깝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근선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서 이거를 점근선으로 한번 다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물론 이건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더라도 이건 0에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극한값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점근선으로 해석하면은 이거는 점근선에서 아래쪽으로 접근하느냐 작은 값으로 무한히 마이너스가 때는 점근선에서 위로 접근하느냐 이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젠 이거 분수함수라고 했는데 사실 유리함수죠. 유리함수. 이 수의 세계 처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유리함수라는 건 이제 분수를 얘기하는 거라서 이게 쓰다 보니까 분수라고 썼네. 여튼간에 분수함수죠. 분수함수의 극한값, 유리함수의 극한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x가 c로 접근할 때 fx 이제 분수인데 하나는 분자가 fx고 분모가
gx는 이런 함수에서 말이죠. xc로 무한히 접근할 때 fx와 gx의 극한값이 모두 0이 되거나 모두 무한대가 되거나 이럴 때는 이제 그냥 극한값을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는요. 이런 경우 0분의 0이거나 무한대거나 무한대가 일 때 이때 이제 이런 방법이나 저런 방법으로 다 안 될 때는 말이죠. 그때는 이때 fx와 gx가 이제 미분 가능하다. 이런 건 이제 뭐 다르게 표현하면 그 함수의 곡선이 함수의 모양이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연속이고 곡선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 미분 가능이라는 얘기는 거의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fx와 gx가 미분 가능하고 g-x 이게 이제 미분인데 아까 이제 1차 미분 한 건데요. 이것이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는 거면 리미트 x가 c로 무한히 접근할 때 gx분의 fx는 그 각 함수를 그냥 미분한 그 값이 미분한 이것이 그대로 극한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왜 이렇게 되나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냥 인정을 하고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이것까지 증명하는 건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요. 쉽게 얘기해서 함수의 모양이 다 곡선으로 돼 있을 때 이게 미분 가능한 거예요. 곡선으로 이게 미분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분모가 g-x가 0이 되면 분수 자체가 성립을 안 하니까 이게 0이 되지 않으면서 dx분의 이게 미분이죠. dx분의 dx, dx분의 dy. 그래서 g-x, f' 이것이 원래 함수의 이 유리 함수의 극한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간단하죠. 분모 분자 미분해 가지고 그대로 그 미분한 거에 극한값을 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미분 가능이라는 건 함수의 그래프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건 대부분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쉽게 기억을 하시고 외워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처럼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해서 안 풀릴 때는 이거로 푸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 뭐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자꾸 생각할 필요 없이 이런 경우 그냥 미분을 하세요. 미분하면 이렇게 하고 미분하면 이제 이게 우리가 미분을 배워야만 이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lnx 이게 이제 미수가 자연상수인 로그죠. lnx는 미분하면 x분의 1이에요. 그리고 x는 미분하면 1이고 그리고 x분의 1이니까 이건 0입니다. 아까 이제 아까 했지만 이건 미분으로 해도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 해볼까요? 이것도 또 미분해요. lnx는 x분의 1이고 dx분의 x는 1이니까 이건 x가 무한대니까 무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x 이크 제로일 때 이것도 sin x 이것도 미분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x 미분하면 1 sin x 미분하면 cosine x 1분의 cosine x인데 x가 0으로 갈 때 cosine x가 1이죠. 그러니까 이게 1이 됩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아까의 문제를 이렇게 분모 분자 미분을 해서 그 극한값으로 값을 미분한 함수의 극한값으로 원래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건 진짜 어렵죠. 어떻게 분모 분자를 나누고 무슨 없애고 이게 안 돼요. x 2니까 이런 거는 이제 lnx는 2이면은 ln 2면 1 아니에요. 미수가 2이고 위수도 2니까 1이에요. 1 빼기 1 0. 이것도 x가 2니까 2 빼기 2 0이에요.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분모 분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함수라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해보자 이거죠. 그럼 x가 한없이 갈 때 이걸 미분하면은 이건 상수니까 그냥
x나 마찬가지니까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은 이거는 x분의 1 마이너스 1, 이게 상수 미분하면 이건 0이니까 1분의 x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건 1분의 x분의 1인데 2가 x가 2로 가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죠. 1분의 x분의 1이니까 x분의 1인데 x가 2로 가니까 x 2로 가니까 이거 답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제 이건 뭐 어떻게 뭐 당식으로 푸냐 다른 거로 뭐 하냐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이런 함수 미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x를 미분시키면 1이고 이걸 미분하면 3x에 그 다음에 3x하고 그 다음에 4ln4 이게 미분 공식을 이건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설명 못 드립니다. 이게 미분에 이제 한 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미분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x에 0을 대입하면은 이건 1이 되죠. 이것도 1이 되죠. 그러니까 4ln4 마이너스 5ln5 이렇게 됩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은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미분해야 돼요. 근데 이 미분은 좀 어려워요. 제가 이거 풀었지만은 이렇게 푼다는 것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미분 배울 때 그때 이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미분을 배우시면은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아주 이렇게 가지고 뭐로 풀어지지 않는 함수와 진짜 함수 이런 복잡한 함수로 나와지는 이 분수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그래프로 극한값을 구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극한값이라는 건 좌우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무한대로 가느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느냐. 결국 이건 전부 다 이제 그 그래프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보고 극한값을 구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a가 3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갈 때 이 극한값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3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이쪽으로부터 가는 건데 이쪽에서 가면요. 여기는 함수값이 없으니까 1로 갈 수가 없고 여기 함수값이 있으니까 1로 가야죠. 극한값으로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예, 2로 가죠. 2.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함수가 2에서 함수값을 같냐 안 같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관계가 없습니다. 극한값은 함수값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접근할 때 어느 값으로 가냐? 2로 가죠. 그러니까 이건 2입니다. 그 다음에 x가 3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면요. 여기는 함수가 없으니까 1로 갈 수가 없고 여긴 플러스 쪽에서 함수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네요. 가는데 여기서도 어디로 가죠? 마이너스 2로 가면 돼요. 여기 함수값이 있냐 없냐는 관계없습니다. 여기 가면 마이너스 2로 가니까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3으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본다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에 좌측으로 가면 2고 마이너스로 가면 2니까 이거는 극한값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이게 같아야지 극한값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x-3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달리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 값이 달리기 때문에 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x-3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x6 플러스 쪽에서 6이죠. 플러스 쪽으로 쭉 가면 극한값이 얼마에? 마이너스 4네요. 또 그 f-6 f-6에서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6에서는 함수값이 6이네요. 또 이렇게 좌측에서 갈 때도 또 마이너스 6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자 우측으로 갔을 때의 값과 함수의 값과 좌측으로 갔을 때 극한값, 그렇죠? 좌측으로 갔을 때 극한값,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서 접근할 때 극한값, 그 다음에 그때 6이면 6, 6에서의 함수값이 모두 같으면요,
이 경우가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조건이 만족하면 연속이에요. 우리가 이때 함수는 연속이라고 부릅니다. 함수의 연속의 정의는 바로 이것이에요. 좌측으로서의 극한값과 우측으로의 극한값이 같고 또 그때 함수값이 극한값하고도 다 세 값이 같아질 때 그때 함수는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속의 정의입니다. 이거 하나면 함수는 연속이에요. 이것만 만족하면 함수는 연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함수는 연속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물론 여기서 하면 이 함수는 연속입니다. 연속이라는 끊어졌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뭐가 졌든 곡선이 됐든 그 선이 그래프 선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이전과 같은 똑같은 함수 fx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그 극한값을 찾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요. x가 그냥 x가 아니고 x가 매개 변수의 함수값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으니까 이것이 이제 이게 x라 해야 되는데 x 대신 t-1분의 3t 플러스 1이라는 이런 함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 함수의 변수는 t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t가 x의 매개변수 함수예요. 그래서 t의 매개변수가 t이고 이 함수를 매개변수 함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매개변수 함수예요. 그래서 x값은 t라는 매개변수의 함수 값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의 값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x값으로 여기에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말로 설명하면 이 x는 t의 매개변수 함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x는 gt. 이건 뭐하냐면 x값은 t의 매개변수 t의 함수값이다 이것입니다. x값은 매개변수 t의 함수값이다. 결국 gt라는 이 매개변수의 함수값이 x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gt로부터 이것이 gt예요. 이것이 gt입니다. 그래서 이 gt의 값을 찾아서 이 값을 x로 정해 가지고 이 함수로 가서 이제 극한값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제 이 t의 매개변수 t의 함수값을 찾는 것인데요. 이것은 똑같은 식입니다. 이거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t-1분의 3t 플러스 1. 이건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t 플러스 1분의 6t 플러스 11.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하는 거는요. 이건 이제 이것만 가지고 이런 식은 우리가 뭐 하죠? 목하고 이제 나머지 항으로 해서 이걸 파악을 하죠. 이게 같은 1차식이니까 이게 몫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몫을 만들려면 t-1이니까 여기도 이 몫을 만들려면 3t-1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몫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3t-1인데 이게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4를 더해 줘야죠. 그러면 이건 결국은 3t-1, 3t-3 플러스 3t 플러스 1, 3t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몫의 식과 나머지 이 항의 식으로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건 6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몫을 만들려면 t 플러스 1 이렇게 해야죠. 그럼 6이니까 여기가 11이니까 이게 나머지 항은 t 플러스 1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f3 더하기 t-1분의 4, 또 하나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6 플러스 t 플러스 1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x값이에요. 이것이 이제 x값이 되는데, 자, 그럼 x값은 얼마입니까? 3입니까? 이게 이제 극한이라는 건 우리가 볼 때는 좌극한, 우극한이 있어가지고 그걸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이게 0이죠.
플러스 0이죠. 이거 플러스. 이게 플러스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4하면 완전한 0은 아니고 이게 0에 가까운 숫자죠. 0. 그러니까 이 경우 뭐냐면 x값은 3보다 0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0만큼 커서 이것은 우리가 표현하면 3 플러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3인데 극한으로 가니까 3인데 3에서 큰 값에서 이게 접근하는 거죠. 이게 플러스니까. 우측에서부터 3으로 접근하는 거 무한히 가깝게 접근해서 이게 0이 되도록 무한히 접근, 이게 무한되니까 무한히 가깝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3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x값이 어떻게 되죠? x는 3 플러스 0으로 접근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x가 되니까 이 경우에 x는요, 이 경우에 x는 6인데 여기서 t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이게 마이너스 0이에요. 마이너스 0.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5니까 이거 마이너스 0이에요. 그러니까 6보다 작은 왼쪽에서부터 무한히 6으로 가까워 가는 거죠. 이 x가.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x가 6으로 접근하는데 마이너스 방향에서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x를 쓰고 이게 x고 그 x값이 6 마이너스 6의 마이너스 방향에서 무한히 접근하는 극한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 그래프에서 가서 찾으면 돼요. 3 플러스 3에서 플러스 쪽에서 무한히 가려면 이쪽에서 와야죠. 이쪽에서 오려면 이 방향이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6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6인데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마이너스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매개 변수를 하는데 아까처럼 이것이 이제 점근선식으로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과 이 나머지인데 이 나머지가 0에 가까운 값이 돼요. 플러스 0에 가까운 값이 되든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되면 마이너스 0에 가까운 값이 되든 그래서 접근하는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면은 우측에서 접근해 오는 거고 마이너스면 좌측에서 접근해 가는 거니까 그거에 따른 그래프 값을 읽으면 돼요. 여기서 3 플러스니까 플러스 쪽에서 접근하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마이너스 2, 또 6인데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값에서 우측으로 접근하니까 지금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6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극한값을 쭉 배워왔으니까 이제는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함수의 연속에 대한 정의는요, 간단 명료합니다. 간단하고 명료해야. 자, 그러면 함수 연속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극한값을 배웠어요. 극한값은 우측 극한값과, 이게 b인데 우측 극한값과 좌측의 극한값 그리고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모두 같으면 이것은 함수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수 연속의 정의예요. 함수 연속의 정의는 우측 극한값과 좌측 극한값과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다 같으면은 그것은 함수는 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간단하지요. 우측 극한값, 좌측 극한값, 그 다음에 함수값 세 개가 모두 같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라도 다르면 이건 연속이 아닙니다. 이게 모두 같을 때 함수는 연속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측 극한값도 b, 좌측 극한값도 b, 그리고 a에서의 함수값도 b. 그러니까 이 함수는 a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a에서 연속이다. 여기서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a는 이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함수는 연속이다. 이런 경우는 말이죠. 우측에서의 극한값은 b예요. 그리고 함수값도 있어요. 근데 좌측에서의 극한값이 c로 다릅니다. 셋 중에서 하나가 다르니까 이것은 x에서
연속이 아니에요. 불연속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세 개의 값이 모두 같아서 같다는 것은 그래프상으로 이런 모양이죠. 셋 중에서 뭐가 하나가 다르다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다거나 이 가운데 값이 없거나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요, 함수가 어디 끊어진 데가 없죠. 끊어진 데가 없어요. 여기는 무한히 가면 이제 b로 접근하고, 여기는 a는 무한히 가면 이거는 무한히 올라가는데 함수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함수는 연속입니다. 함수는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여기서부터 a부터 x가 a부터 큰 이 구간에서부터 무한대로 갈수록 함수는 연속입니다. 여기는 연속 분속을 따질 필요가 없죠. 이건 함수가 없는데 여기서 연속 불연속을 얘기한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함수를 볼까요? f 이퀄 x분의 1. 이거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죠. x가 플러스일 땐 이렇게 그려지고 x가 마이너스일 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연속 함수입니까? 이것이 불연속 함수입니까? 이 함수는 연속 함수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 연속 함수이냐? 불연속 함수이냐? 이런 경우에는 우선 결론적으로 이 함수는 연속 함수입니다. 연속 함수예요. 우리가 함수의 연속, 불연속을 따질 때는 함수가 존재하는 구간, 존재하는 영역 안에서 따지는 거지, 함수가 없는 곳에서는 그것을 연속, 불연속 따진다는 게 의미가 없죠. 여기는 함수가 없는데 여기서 뭐 x 이퀄 0에서 연속이냐 이런 건 물어볼 수가 없죠. 이거 함수가 없는 자리니까. 여기서 보면 말이죠. 이 함수는 x값이 0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0이면 자체는 분수 자체가 수학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니까. 0분의 1이라는 건 수학에서 없잖아요. 그래서 x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사실 이 0에서는 말이죠. 0에서는 플러스 0으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0에서는 당연히 불연속입니다. 0은 당연히 불연속인데 이 0이라는 여기에서는 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x가 0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함수는 x 이퀄 0을 제외한 구간에서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x를 제외한 영역에서는 연속이죠. x 이퀄 0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다 연속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는 어떻게 돼요? 연속이에요. x 이퀄 0 여기는 이 함수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원래 함수 자체가 존재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0이라는 걸 빼면 이건 당연히 연속이죠. 그래서 이 함수는 연속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는 연속 함수라고 그럽니다. 결국 이건 함수가 존재하는 구간에서만 이걸 따지는 거니까. 0에서는 함수가 존재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이 0은 불능이라서 분수 자체가 성립 안 하니까. 이 함수는 연속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 물어보기를, 이 함수는 모든 실수 구간에서 연속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제 함수가 존재하는 구간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지 않고 그냥 x축만 보는 거예요. x축에서 모든 실수 구간에서 연속입니까? 할 때 물 때는 0에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함수는 0에서는 불연속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수가 불연속 함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함수는 연속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0에서는 함수가 존재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0에서는 따지지 말아야 돼요. 0 이후에서는 다 존재하니까 연속 함수이고, 누가 물어볼 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냐 할 때는 아닙니다. 그죠? x 이퀄 0에서는 연속이 아닙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함수의 연속이라는 것은 함수가 존재하는 구간 내에서 그 연속, 불연속을 따지는 것입니다. 함수가 존재하는 이런 구간이라든가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0, 여기에서는 함수의 연속을 따질 수도 없어요.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함수의 극한. 이게 함수의 극한 값이 있냐 없느냐 이거 할 때는 좌극한, 우극한 이거를 본다고 했죠.
그리고 함수 값이 있냐 없냐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함수의 극한을 따질 때는 함수 그 점에서의 함수 값이 있냐 없냐는 관계가 없고, 단순히 좌측에서 접근할 때 우측으로부터 접근할 때 이 두 개가 같아야만 함수의 극한값이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극한, 그리고 이제 극한값이라는 것이 그거죠. 접근할 때 값이지 함수 값은 아닙니다. 우측에서 접근 어느 그 x 좌 어느 값으로 접근할 때의 값이지 함수 값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좌극한 우극한 값이 같을 때 우리는 극한 그 함수의 극한 값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x가 a로 갈 때 극한 값을 있냐 없냐 따질 때는 a에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접근했을 때 두 개의 값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함수의 연속은 좌극한 우극한 값 그리고 그 점에서의 함수값 세 개가 모두 같을 때에만 함수는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연속을 따질 때는 함수가 존재하는 영역에서만 얘기하는 것이지 함수가 존재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함수의 연속, 불연속 여부를 따질 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그 유튜브 이런 내용은요, 이건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기본, 이건 그 극한에 대한 기본을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 기본에 의해서 자기가 응용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도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없으면 응용도 못하고 실전도 못하고 그저 외워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이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 외우지 않아도 스스로 응용하고 스스로 실전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응용과 실전 문제는 이건 또한 별도로 처리해야지 이 기본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기본으로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실전 문제를 푸느냐 이런 문제는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를 다시 보시려면 이 유튜브 들어가서 키워드로 유튜브 고등수학과에 또 이렇게 한 단어 치시고 STY 치시면 이 유튜브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